인공지능, 바로 이 AI가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은 아주 중요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AI가 도대체 왜 이렇게 특별한 기술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AI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엄청난 가능성들.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위험들을 짚어볼 거고요. 넷째, 이 AI를 둘러싼 전 세계의 치열한 경쟁.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I. 다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다른 기술들이랑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난리인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AI를 그냥 좀 더 똑똑하고 빠른 컴퓨터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AI는요, 바로 범용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증기기관이나 전기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와 산업 전반을 아예 뿌리부터 바꿔버리는 그런 차원의 기술이라는 거죠. 전기가 발명되면서 밤이 낮처럼 밝아지고 공장이 돌아가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AI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속도입니다. 예전의 산업혁명은 한 세대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AI는 그 속도가 정말 차원이 달라요. 이 타임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그 발전 속도는 거의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개방적인 연구 문화 덕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강력하고 또 엄청나게 빠른 기술, 도대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바로 AI가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왔던 그런 거대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전망인데요. 정말 아찔할 정도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AI는 그냥 있으면 좋은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그야말로 필수적인 해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I의 가능성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한 광산이나 건설 현장 같은 곳에 AI 로봇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기억나시죠? 코로나19 같은 끔찍한 팬데믹이 언제 터질지 미리 예측하거나 거대한 산불처럼 재앙적인 자연재해를 막는데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 이 밝은 빛 뒤에는요, 그만큼 아주 어둡고 큰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제부터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위험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혁명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풍요를 줬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노동 착취와 회복 불가능한 환경 파괴가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AI 혁명, 과연 이 혁명이 우리에게 청구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보고서에서는 AI가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를 딱 3가지로 정리합니다. 아주 명쾌해요. 첫 번째는 AI에게 밥을 주는 것과 같은 데이터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AI라는 프로그램, 즉 모델 자체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가장 무서운 거죠. 이걸 나쁜 마음을 먹고 사용하는 사람들, 바로 오용과 악용의 문제입니다. 이게 먼 미래의 SF 영화 같은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차별하는 AI는 이미 나왔고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쥐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하는 자율살상 무기, 이른바 킬러 로봇까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기회와 위험이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전 세계가 그야말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AI의 미래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이 규칙을 누가 만들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총성 없는 전쟁이죠. 왜냐하면 이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즉 미래 패권을 쥐게 될 테니까요. 이 경쟁 구도를 보면 크게 3개의 축이 보입니다. 각자 내세우는 철학이 완전히 달라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먼저 미국은 자유와 혁신을 최우선으로 칩니다. 기업들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게 놔두자는 거죠.
반면에 유럽연합, EU는 아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개인의 인권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은 이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 나라의 생각이 다 다르죠. 자, 그럼 이렇게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AI의 위험은 줄이고 그 엄청난 가능성은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보고서는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는요, 절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마치 튼튼한 삼각대처럼 세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어요. 규칙을 만드는 정부,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날카롭게 지켜보는 우리 시민, 이 세 주체가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정부의 역할을 볼까요? 흔히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면 기술 발전을 막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AI 시대에 모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죠.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AI를 배울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또 AI로 돈을 버는 소수에게 부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해 재분배 정책을 고민하는 것.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가 받을 충격을 줄여주는 안전망을 만드는 게 바로 정부의 몫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기술을 직접 만드는 기업의 역할입니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 바로 신뢰를 얻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처음부터 편향 없는 윤리적인 데이터를 써야 하고요. 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해커처럼 우리 시스템을 공격해서 약점을 찾아내는 레드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스스로 안전성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신인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냥 AI가 보여주는 걸 고지곧대로 믿는 수동적인 사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맞나? 하고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하고요. 만약 어떤 기업이 사람들을 해치는 비윤리적인 AI를 만든다면 나는 당신들 제품 안 쓰겠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하고 깨어있는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기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죠. 결국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죠. AI는 우리 사회에 도전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AI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